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네, 피해 여성을 대리하고 있는 남원호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작년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징역 20년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긴 하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그 양형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CCTV 사각지대 7번간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검찰과 재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항소심의 재판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네, 여전히 양형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피해자를 성적 목적 수단으로 취급했다면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변호사로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항소심 재판의 그 쟁점 자체가 이 사건이 과연 성범죄가 있었는지,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비로소 그래도 진실을 찾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범죄 혐의가 이번에 추가가 된 건데 어떤 증거들이 제출이 된 건가요? 주요한 항소심의 증거로는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 그리고 현장에서 최초로 피해자를 발견했던 신고자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의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혔던 피해자 언니의 진술 등이 일치하고 상당히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결정적으로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재판부가 직접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나온 증거들, 그리고 DNA 전면 재감정이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이 주요한 증거들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법정에 피해자분도 함께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 후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보복에 대한 좀 두려움을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판결 후에 특별히 좀 언급한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피해자분께서는 당연히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감사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해 직접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과연 가해자가 이 20년이라는 형을 살고 나왔을 때 또다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피해자 대리인으로서도 그런 부분을 검찰 측에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네, 특히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보복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언급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피해자의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현재 피해자의 건강 상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괜찮은 피해자는 없습니다. 예. 사건 이후로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림과 동시에 머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격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신체적인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마비가 일부분 풀린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회복이 일부 됐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트라우마나 또 현재 남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적인 장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좀 많은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신상공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의 신상공개 명령 10년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고까지 가게 되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는 미뤄지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한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신상 공개를 둘러싼 일련의 그 논란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점이 드셨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런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강력범에 대해서는 피해 공개가 아니라 피해자 단계에서 조기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더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명확하지 않고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행 특강법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피의자의 얼굴 등을 이제 공개하는 요건을 제시를 하면서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잔인한 범행이어야 하는지, 얼마만큼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호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부산 토막살인 사건의 정유정 사건이나 지금 현재 저희 이 사건이나 잔인성이 도대체 어느 사건이 더 잔인한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 명확한 요건들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끝났는데요. 만약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한 번 더 재판 받기를 원한다면 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텐데 혹시 대법원까지 가는 거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우려되는 바도 있고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검찰 측에서 취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또한 그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을 대리하고 있는 남원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